혹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CEO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아주 놀라운 교육 실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그 혁신적인 시도가 법과 제도의 벽에 부딪혀서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은 교실에서 시작된 이 작은 혁명이 왜 위협받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문서를 보면요. 아주 멋진 말이 적혀 있어요. 스스로 길을 찾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길러내라. 그런데 교실의 현실은 어떨까요? 정반대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선생님들은 칭찬은커녕 처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죠. 아니,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일단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경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직접 돈을 벌고 세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경제를 체험하게 한 정말 혁명적인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경제라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개념을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직접 돈의 가치가 뭔지,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걸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죠. 이론에서 벗어나서 진짜 현실적인 경험으로 학습의 패러다임을 확 바꾼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요. 진짜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요. 아이들은 스스로 직업을 갖고 학급화폐라는 걸로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세금도 내고 규칙을 어기면 벌금도 내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아, 돈 버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 신용이 왜 중요한지 알겠다 하면서 경제의 기본 원리를 온몸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주도한 혁신적인 교육 방식이 바로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목표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맨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합시다! 외치던 걸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미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성공적이고 심지어 나라에서 장려하는 교육 방향이랑도 딱 맞는 프로젝트들이 왜 갑자기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뒤에 숨겨진 좀 어두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듣는 아주 차가운 조언이죠. 튀지 마라. 그냥 교과서대로만 해라.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 절망적인 메시지 한 문장이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선생님들의 손발을 묶는 걸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일부 학부모님들의 악성 민원입니다. 분명히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활동인데 이게 완전히 왜곡되고 공격받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한테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하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청소부 역할을 맡겼더니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를 청소부로 만드냐고요. 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가르치려던 시도가 순식간에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규칙과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해서 벌금 제도를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정서적 학대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공동체의 약속을 어기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걸 배우는 건데 이게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로 매도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공식 문서에는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떡하니 적혀 있는데 현실에서는 단 한 건의 민원만 들어와도 모든 교육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불일치죠. 서류상으로는 자율성을 준다고 해놓고 현실은 전혀 다른 거니까요. 자, 악성 민원이 선생님들을 그냥 움츠러들게 만드는 문제였다면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아예 교실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드는 훨씬 더 심각한 위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한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부푼 마음으로 떠난 현장 체험학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결과는 인솔했던 선생님이 법적인 책임을 모두 지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학생들을 통제할 법적인 권한도 없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선생님을 보호해줄 장치도 없는데 모든 책임은 그냥 선생님 개인에게 떠넘겨진 거죠.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정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감옥에 갈 각오까지 해야 한다니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이게 정상인가요? 자, 이렇게 문제만 쭉 늘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겠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을 향한 간곡한 호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멋진 교육 과정을 설계해도요, 그걸 직접 실행하는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호받지 못하면 그건 그냥 예쁜 그림? 종이 위에 쓰인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정말 시급하게 요구해야 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권을 지켜줄 법을 만들 것. 둘째, 현장학습 같은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 이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가장 시급한 첫걸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 그러니까 교실 속 CEO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고 감옥에 보낸다? 그러면 과연 어떤 선생님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만 합니다.